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케팅 뉴스로 찾아뵙게 된 마케터 김태민입니다. 긴 추석 연휴가 지나고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긴 연휴가 바쁜 연말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꼭 원하시는 목표 이루시는 연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케팅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인스타 광고 안 보려면 월 14달러 메타 유럽서 구독료 카드 완지작. 두 번째 기사인데요. 메타 Z세대 겨냥 AI 챗봇 이번 주 공개할 듯. AI 과몰입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사실 이 기사는 저번 주 추석 연휴죠. 9월 말, 그러니까 27일 기사인데 요즘 업계에서 좀 핫한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세 번째로 클릭 포털 검색에 뜬 광고 마구 눌렀다. 법원 벌금형 왜? 라는 기사를 가져왔고요. 네 번째로 이태원 참사, 일주일 코앞, 유통과 할로윈 마케팅 삭제, 이렇게 총 4가지 핫한 이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가보실까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인스타 광고 안 보려면 월 14달러 메타 유럽서 구독료 카드 만지작. 한국경제의 기사인데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스가 유럽 시장에서 자사의 맞춤형 광고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구독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유럽연합의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 규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유료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현지 시간으로 3일 CNBC와 월스트리트 저널 등에 따르면 메타는 유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광고 없는 인스타그램 버전에 매달 14달러를 청구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메타는 지난달 EU 규제당국과의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 이는 EU의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따른 것이다. EU는 이용자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전 당사자에게 동의를 구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맞춤형 광고에 개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광고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라는 내용인데요. 지난 7월이었죠. 유럽 사법재판소는 메타가 사용자에게 광고를 표시하기 전에 먼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용자 개인의 관심사와 온라인 활동을 기반으로 개인에게 맞춤화된 광고를 제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메타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판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는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짠 건데 메타의 유럽 구독료 전략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 좀 우려스럽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이미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 구독료를 지불할 만큼의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또한 유럽의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미국 소비자들보다 유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메타는 유럽 구독료의 성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번째로 광고 제거와 같은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사용자의 구독 의사를 좀 높이려는 방안을 취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유럽의 소비자들에게 맞춤화된 마케팅을 통해 구독료의 가치를 방어하거나 홍보하겠죠. 네, 그렇게 메타의 유럽 구독료는 메타의 수익 구조를 좀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시도입니다. 메타가 유럽 구독료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다면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예를 들어 아시아나 이런 지역에서도 유료화 전략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메타 Z세대 겨냥 AI 챗봇 이번 주 공개할 듯. AI 과몰입 부추길 것 우려도. 이 기사는 10월 첫 주 기사는 아닙니다. 저번 주인 추석 연휴 기사인데요. 업계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상황이라 꼭 챙기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가 이르면 현지 시간으로 27일 자체 개발한 생성형 인공지능 AI 챗봇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생성 AI 선두주자인 챗GPT의 대항마 격인 메타표 챗GPT가 베일을 벗게 되는 것이다. 핵심 공략층도 챗GPT의 주 이용층인 Z세대, 그러니까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이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24일 메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메타가 27일 신제품 공개 행사 메타 커넥트에서 AI 챗봇을 선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했다. 오픈 AI의 챗 GPT와 구글 바드, 마이크로소프트, 빙 챗봇 등이 주도하는 AI 챗봇 경쟁에 마침내 메타도 가세할 것이라는 뜻이다. 뒤늦은 참전이지만 메타의 차별화 전략은 뚜렷하다. 내부 명칭에서 보듯 개성을 살리는 방식이다. 메타는 인스타그램 등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약 30억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훨씬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테크 업계에선 이런 흐름이 다양한 AI 서비스 발전에 좀 가속화될 거라는 기대와 함께 젊은 층의 AI 과몰입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람보다 기계와의 대화를 더 편하게 여기게 될 가능성이 작지만은 않다는 얘기다. 저도 이런 AI 챗봇을 종종 이용하는데요. 개인적으로 테크 업계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또 반가움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용자가 원할 때 원하는 답을 주는 AI와의 소통에 익숙해지면 토론과 문제 해결 능력이 발달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업계의 우려에 공감을 하고, 반대로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일 처리, 시간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반가움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뉴스를 읽어보겠습니다. 클릭
포털 검색에 뜬 광고 마구 눌렀다. 법원, 벌금형 외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인터넷 광고를 마구 클릭해 광고주에게 과다한 광고 요금이 부과하게 된 포털 사이트 이용자가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9 단독 최희인 판사는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서 최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에서 9월 네이버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검사 출신 변호사 등을 검색한 뒤 B 변호사의 검색 광고를 27차례 클릭해 B 변호사가 광고비 280만 원을 부당하게 지출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변호사는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시스템을 이용하다 A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 이 시스템은 광고주가 원하는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이 이루어졌을 때 광고를 보여주고 인터넷 사용자가 광고를 클릭할 경우 광고주에게 요금이 부과된다. 검찰은 A씨가 검색 광고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의사가 없는데도 클릭당 광고비가 과금되는 시스템을 이용해 B 변호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여성 변호사를 응원하기 위해 클릭했다며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IP 키워드를 바꿔가며 수십 회 접속한 사실이 인정돼 업무 방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결은 검찰과 A씨가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광고주분들 네이버 검색 광고 기본적으로 다들 하실 텐데 이런 기사 같은 상황을 부정클릭이라고 합니다. 부정클릭은 대부분 경쟁 업체에서 우리 업체의 광고비를 소진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클릭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CPC 광고의 효과는 떨어지면서 돈만 많이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이버 광고에서는 이러한 이슈들을 방지하고자 따로 부정클릭 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광고주 분들도 부정클릭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예방법으로 첫 번째로 광고 비용 추이를 확인하고 두 번째 광고 클릭 로그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네이버와 직접 소통이 가능한 저 같은 마케터를 이용하시면 예방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뉴스입니다. 마음 아픈 기사인데요. 이태원 참사, 일주기 코앞, 유통가, 할로윈 마케팅 삭제, EBN 산업경제의 이재하 기자의 기사입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열리는 할로윈 축제가 이달 말 예정돼 있지만 국내 유통가에선 할로윈 마케팅을 펼치는 업체를 찾기 힘들어졌다. 이태원 참사가 일주기를 앞둔 가운데 이 축제를 향한 소비자 여론이 부정적으로 바뀐 점을 의식한 모습이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부터 편의점 대형마트까지 올해는 할로윈 관련 마케팅을 계획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예정대로라면 국내선 이달 말인 10월 31일 전후로 할로윈 축제가 열리게 되지만 유통가 전반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업계뿐만 아니라 쿠팡, 지마켓 등 이커머스 업체들도 마찬가지 기조였다. 이들 업체는 할로윈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긴 하지만 홈페이지 내에는 할로윈 관련 마케팅 문구나 배너를 찾아볼 수 없는 상태로 이전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편의점 업계 역시 할로윈 축제 대신 다음 달 다가올 빼빼로데이 마케팅에 영역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아직 할로윈 축제 관련 판촉 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업체들도 대부분 마케팅을 포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할로윈 축제 기간 발생한 대규모 압사 사고인 이태원 참사가 아직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유통업체들이 판촉 행위에 부담을 느끼는 탓으로 풀이된다. 이전처럼 할로윈 축제 참여를 독려하여 관련 상품을 판매하다가는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역풍을 맞을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라는 기사인데요. 작년 할로윈이었죠. 안타까운 사건인 이태원 참사가 벌써 1년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할로윈 마케팅이 삭제되는 것은 할로윈 축제를 사실 좀 좋아하고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좀 크나큰 아쉬움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 사회의 감정적인 변화를 고려할 때 할로윈 마케팅이 삭제되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할로윈 마케팅을 삭제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의 감정에 공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업은 기업 이미지 보호를 위해서라도 또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할로윈 마케팅을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저 김태민 마케터가 엄선한 첫 번째 마케팅 뉴스였는데 좀 어떻게 관심있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가 이제 마무리돼 가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또 건강이 우선입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